안녕하세요, 루트나입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캠페인 관련 영상을 통해서 페드로프 부총리가 애플 CEO 팀쿡에게 러시아에서 제품 판매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였고 또 팀쿡이 이에 응해 주었다는 내용을 커뮤니티 탭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커뮤니티 탭을 확인해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애플은 첫 번째 애플 제품의 러시아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러시아 국영 언론과 스푸트니크 앱을 자국 내에서만 시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애플페이 서비스를 중단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시민 보호를 위해서 애플맵에 우크라이나 교통 정보를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앱스토어 구매는 가능하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여전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러시아의 애플 제품 판매와 서비스가 중단되면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러시아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과 애플의 조치 이후 러시아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러시아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 점유율은 구글페이가 32%, 애플페이가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애플페이는 지난 2016년에 도입이 되었고 2020년 기준 미국 다음으로 가장 사용량이 많은 국가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자국 결제 시스템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해당 논의가 연기되었고, 애플페이의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결제 네트워크이고, 또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돈바스 전쟁의 대가로 러시아 은행과 기업인들을 유럽과 미국에서 제재하는 바람에 이때부터 추후 제재를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러시아 국영 결제 시스템을 준비하였고, 지난 2015년 미르카드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에는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뱅크와 함께 미르페이 시스템이 애플페이와 연동되었습니다. 삼성페이의 경우에는 지난 2016년부터 러시아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00년 3월 기준 러시아에서 점유율은 17%였습니다. 2021년 여름에는 특허 소송에 휘말리면서 삼성페이는 물론이고 삼성의 60여 가지 스마트폰 제품들이 러시아 판매 금지를 당할 뻔한 위기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페이 시스템이 5년간 정착 사용되면서 사람들의 생활 일부였는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전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러시아에서는 구글페이와 애플페이가 모두 중단이 되면서 해당 서비스에 연동된 교통카드 기능 또한 모두 중단이 되면서 모스크바 시내에서는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 평균 2시간 정도 줄을 서야 하며, 이 현금을 가지고 다시 지하철 개찰구에서 탑승권을 구매하기 위해 다시 줄을 서야 하는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오랫동안 러시아를 취재해온 아일랜드 출신의 제이슨 코코란 기자가 트위터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 애플 제품들의 판매가 중단되면서 남아있는 재고 물량의 사재기가 시작되었는데, 러시아의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얀덱스의 경우 모든 애플 제품들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판매되었고 $2,000의 14인치 맥북 프로의 경우 $5,200의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900의 아이폰 13의 경우 $1,500의 거래가 되었고, $700의 아이폰 미니는 $1,100에, $400의 애플워치 7 시리즈는 $600의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디즈니 등 다국적 기업들의 동참이 늘었는데요.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빠르게 결정하는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자발적인 움직임이었지만 사실 이 배경에는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FDPR이라는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FDPR은 미국산 기술이나 특허,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만든 물건을 러시아에 수출할 때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 만들었더라도 모두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선제적인 독자 제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FDPR에 걸려서 이후에는 러시아와 같은 제재국에 수출을 하려면 미국의 까다로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FDPR에 걸려서 삼성과 LG를 비롯한 기업들의 러시아 수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는데, 3월 3일 기준 미국 상무부와 통상교섭본부에서 협의를 시작하였고 스마트폰, 완성차, 세탁기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들이 FDPR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이에 준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자국에서 시행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규제가 발동이 되면서 발끈한 한 러시아인은 예쁜 미국산 물건 더 이상 필요 없다며 아이패드를 망치로 부수는 장면을 트위터에 게시하였는데요. 아이패드를 망가뜨릴 때는 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푸틴도 애플 제품 애호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다른 선택지 모두 푸틴이 결코 행복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의 불편함보다 우크라이나 방공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더 크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나인이었습니다.